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매향찻집입니다. 또 오늘도 또 북한 소식 또 많이 가져오셨는데, 자, 이번에 이야기가 참 재미있네요. 네. 키워드가 치약입니다. 치약인데 이제 이게 그냥 치약이면 괜찮은데 네. 김정은이 네. 대노한 치약. 대노한 치약. 네, 김정은이 뭐 회의석상에서 거의 치약을 집어 던질 뻔했죠. 그 어느 회의에 가져온 거예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평양의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중앙위원회 네. 전원회의 확대회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다가? 8, 93일 동안 이제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뭐 회의 그냥 이렇게 잘 하고 뭐 인사하고 조직하고 앞으로 잘해보자 파이팅 네. 뭐 이거 한 건 줄 알았는데 네. 역시나 이제 노동신문 네. 야 사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음. 이제 뭐 스토리를 좀 하나 얘기를 한 거죠. 그 자리 치약 갖고 나왔다고? 네. 인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다시금 새겨준 의의 깊은 회의 뭐 이러면서 뒷얘기를 전했는데요. 네. 김정은이 이제 회의에 앞서서 네. 이 전원회의에 앞서서 당 간부한테 주민들이 쓰는 그대로 생필품 몇 가지를 가져와라. 주민들이 쓰고 있는 소비품을 시장에서 사다가 평양시내에서 그대로 사와라 이래가지고 간부들이 이제 사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행인들 소비품을 이제 손에 들고 김정은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회의석상에. 근데 아이들의 허리띠, 가정에서 쓰는 치약까지 이제 일반에서 쓰는 이 인민 소비품이죠. 네, 네, 그쪽 네. 말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품이었는데 이걸 이제 김정은이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소비품의 질은 어떠하든 생산량에만 치중하는 것은 인민들에 대한 그릇된 관점이다. 또 요령주의적 태도로 당과 인민을 네. 속이는 행위다. 이렇게 서서히 이제 뭐 강도를 높여가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인민들이 쓰는 소비품의 가짓수와 질 문제를 두고 네. 격해하셨다 이거죠. 이제 승질이 난 거죠. 자꾸 이제 그냥 왜 사람이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점점 더 이제 격양되죠. 이제 하는 거고 보나마나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지적하면 그 간부들이 뭐 제대로 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더 화가 나는 거죠. 총비서께서 몸소 회의장에 가지고 나오신 인민 소비품 하나를 손에 드시고 네. 안타까움에 젖어 말씀하실 때 전체 회의 참가자들이 너무도 큰 충격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한마디로 회의 분위기 정말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야. 하여튼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피뜩제가 떠오른 게 또 네. 여기서 김일성 코스프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요? 김일성이가 처음에 첫 당주항연의 전원회의 우의제에서 내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연필이었잖아요. 연필. 네. 그 뭐 강계 연필 공장에서 만든 그 연필을 생산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똑같은 걸 또 하네요 이게. 근데 북한산 치약 이거는 김정은이가 어쩌다 뭐에다 하기 전에 네. 지적을 받아야 돼요. 그래요? 난 써보신 소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70년대 중엽에 갔을 때는 변변한 치약이라는, 그러니까 일단은 중앙 제품이라 하면 평양시에서 만든 중앙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방 산업에서 그러니까 지방에서 만든 제품이 질이 엄연히 차이가 나요. 근데 그때 지방에서 보니까 그때 당시 치분이라고 혹시 아시죠? 치분. 가루 해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한국도? 한국도 있었죠. 옛날에. 마치 소금 찍어가지고 이렇게 양치질 하듯이 예. 치분이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 어릴 때 보신 칫솔에 거죠? 비해서는 뭐 그 세정이나 구강 청소하는 능력이 뭐 현격히 떨어지지만 있었죠. 아무튼 그게 치분이 있다고 그다음에 치약이 생겼는데 그때 보니까 백조라는 그런 상호명을 백조. 따라. 이름은 좋네요. 그렇죠. 그게 아마 신이주 건가 아마 그래요. 왠지 닦고 나면 이가 하얘질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그나마 평양 거에 버금가는 것이 신이주 화장품 공장 제품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역에서는 그 제품을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당시도 평양 가면은 싸제기를 해가지고 사오는 것이 고려인삼 치약이었어요. 고려인삼 치약. 네. 그러니까 그걸 쓰는 집은 지방에서는 그래도 괜찮네라는 집이었는데, 근데 점점 그때 치약을 써봤는데요. 야, 쓰다 그렇게 쓴 걸 처음 봤어요. 맛있어요? 네. 치약이? 네. 그럼 뭘 막 바로 이게 올라오는 그런 정도로. 근데 질이 진짜 나빠요, 그냥. 이게 근데 인민 소비품이라는 게 사실 치약 칫솔 이 부분은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하기 직전에 말년에도 네. 김정일이 어디 그 칫솔 생산 공장에 가가지고
칫솔 이름까지도 이제 이름은 잘 지어요. 서리꽃. 네, 서리꽃. 그 이제 칫솔 그 이제 하얀 고개 이제 서리꽃 핀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그때도 품질이 형편없다. 이게 맞아요. 칫솔 잘못 만들면 왜 하다 보면 털 다 빠지고 그겁니다, 바로. 그러잖아요. 예. 제대로 안 만들면 예. 한 번만 하게 되면 납작해지고 예. 그냥 한 번 이 닦으면 사방산지 다 그냥 빠지고 뭐 이빨 사이에 막 끼기도 맞아, 하고. 맞아. 그런 현상이 북한에서도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네. 90년대 중엽의 시장이 막 활성화돼 중국 제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괜찮아졌는데 최근에 보면 역시 갓대요고 김정은이 상당히 공산품에 신경을 많이 써서 좀 뭐 겉보기는 정말 우리 한국 거 벤치마킹 해가지고 잘 만드는 것 같은데 내용물은 역시 아직도 안 되나. 우리도 이제 그 형편없는 칫솔을 경험했던 거는 네. 사실 90년대 중후반에 이제 중국 출장 갔을 때 예. 그때 이제 호텔에 있는 칫솔 일회용 일회용. 칫솔 이런 거 쓰면은 막 다 빠지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사실 중국 칫솔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좋아지고 이랬는데 북한에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특히 치약 이게 계속 문제가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 이렇게 또 질책을 했다 그럽니다. 네. 혹독한 시련 속에 이런 소비품이라도 보장되면 다행이지 하고 여긴 일꾼들은 없었던가. 그러니까 야, 지금 대북 제재도 있고 뭐 그렇죠. 물자도 안 되고 이 뭐 미국의 고리밥살 정책이 계속되는데 네. 야, 치약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전원의 학대의장 그 어디에도 평범한 인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게 아마 뭐 그 보면은 생활의 질, 생필품의 질 이런 것들이 도저히 안 올라가는 이런 거에 대한 주민 불만 이거를 김정은이가 치약 갖고 나와가지고 한번 쇼를 한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예? 김정은도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보면은 뭐 대안이 없어요. 본인도 대책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뭐 서방에 어디 좋은 시설을 아니면 중국에 어디 좋은 시설을 들여와가지고 그 생산해서 우리도 이런 게 없게 하자든가 네. 그 돈은 뭐 어떻게 예산을 조달하자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조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민들 앞에서 립서비스하고. 네. 근데 대책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중국 거도 지금 상당수 많이 아마도 그 제재 때문에 끊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체적으로 공산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뭘 만들지 간에 북한이 고질적인 게 전력이잖아요. 전력. 그러니까 사출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플라스틱 사출을 사출. 해도 전압이 떨어지고 뭐 하고 하니까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뭐 치약이고 뭐 이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네. LG 생활건강이나 CJ에서 네. 나온 네. 칫솔, 네. 치약 네. 북한 주민들한테 보내주면 어떨까요? 야, 엄청 좋아하죠.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그 저 적지물이라고 유인물이라고 나요. 그 삐라 거기 기구에다가 네. 예전에는 그 페리오나 두번 비누를 많이 떨고 썼잖아요. 비누. 90년대. 예, 저 많이 썼어요, 그거. 페리오라는 글자를 딱 갈가가지고 칼로 갈아서 다 지우고 집에 썼는데 최고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사실 탈북민 분들이 북한에서 영화나 이제 남한 드라마 볼 때 네. 그게 제일 신기했대요. 매일 퇴근하고 출근하기 전에 또 퇴근하고 나서 네. 직장 갔다 와서 씻는 거, 어. 샤워하는 거, 수도꼭지 틀면 막 따뜻한 물이 막 맞아. 팍 나오고 하는 거. 예. 그거가 제일 신기했고 그 다음에 비누. 한 번 이렇게만 하면 거품이 막 일어나고 이러는 거. 특히 여기 와서도 보면 찬물에도 거품이 잘 일어나잖아요. 예, 근데 예. 북한 거는 그렇지 않다면서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만든 비누가 그나마 평양 거 신이지 건 괜찮는데 지방에서 만든 그런 비누는 돌덩이에요. 일단은 비누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거품이 안 나기도 하거든요. 그게 닮아지지가 않아요. 아, 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걔는. 계속 그대로. 네,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 세수 비누하고 빨래 비누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네. 빨래 비누는 기름이 그거 무슨 정어리 기름을 써요. 옛날에 있었다면서요. 그쪽에서는 네, 그렇게 하죠. 그거를 하면 그냥 비린내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빨래하고 막 그런 거를 쓰고만 해서. 그래서 사실 과거에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북한의 이제 요청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식량 비료 가고 뭐 그 남북 도로 연결하는 뭐 철도 자재 이런 것도 갔지만 정말 주민들한테는 좀 요긴했던 게 이제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이 요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비누 만드는 원료? 유지 이런 거 하고 또 신발 만드는 고무 이런 거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 이런 것들을 북한이 요구해서 이제
보내려고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 공장이나 우리 뭐 LG 생활건강에서 예를 들면 뭐 비누 만드는 그거를 네. 그대로 준다고 네. 북한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렇죠. 북한은 그 옛날 그 생산 설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대화된 원료를 처리해 가지고는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뒷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동남아나 이렇게 좀 후진국에서 네네. 원료를 사 가지고 네.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남북 간의 격차도 있고 북한의 이런 생필품 그렇죠. 특히 뭐 치약, 칫솔, 비누, 샴푸, 뭐 물비누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차이가 좀 크게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제재가 일어나고 코로나 전에 중국 상품이 많이 들어왔던 것이 네. 그나마 북한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질 제거가 됐던 시기였던 거죠. 근데 뭐 김정은이 결국은 뭐 그날 전원회의 결론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결론은? 농사하고 소비품 생산 이거 잘해라, 쌀 많이 만들고 이런 거 좀 잘 만들어라 이러면서 아니 선질후량 그건 또 뭐야? 먼저 질을 앞세워라 높이고,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북한 경제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될까? 김정은이가 안 돼요. 선질후량 얘기한다고 그러면 각 뭐 공장이나 기업소의 지배인이나 세포 비서들이 야 그래 질적인데 앞으로는 또 잘하자. 일단은 양도 지금 제대로 생산을 못 맞아요. 하는데 네. 질적인 거 이거는 제가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좀 뭐가 현실과 좀 괴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본인이 뭐 스위스 어렸을 때 유학하고 이러면서 세상에 좋다는 물건 다 써보고 지금도 뭐 본인이 쓰는 생필품이나 이런 거는 다 수입해서 쓸 거 아니에요. 세상에 좋다는 그렇죠. 브랜드로 다 쓸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선질후량이니 이런 진짜 뭐 이게 약간 욕건네 선질후량 뭐 그러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예. 뭐 일단 이래 가지고 뭐 일단 또 간부들한테 불호령을. 아니 그럼요. 또 이게 웃기는 게 어쨌든 뭘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요즘 제일 북한에서 바쁜 사람이 김덕훈 내각총리예요. 뭐 위상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네. 하지만 이것도 언제 또 저 한번 날아갈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또 책임 경제 다지겠죠. 시원찮으면 또 한번 맞아요. 곡소리가 날 텐데 김 위원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김덕훈 총리가 평양 시내 경공업 및 상업 부문의 여러 곳을 네. 현지 요해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해한다고 해결할 선교 텐데. 편집 공장, 평양 일용품 공장, 평양 신발 공장 가가지고 네. 또 뭐 어떻게 해요? 질 좋은 소비품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또 호통 쳤겠네요. 예, 그래서 뭐 인민 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된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아니 물론 뭐 인민들이 쓰는 주민들이 쓰는 생필품 좋게 만들자는데 그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은 좀 현실에 맞아야 되고요. 또 실현 가능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여건이 돼야 되는데 핵실험이니 미사일 도발이니 집권 이후에 계속 해가지고 대북 제재로 모든 걸 다 꽁꽁 막히게 이렇게 오늘 같은 상황을 자초해놓고 코로나 뭐 콜레라 이런 장티부스 이런 거 창고를 해도 약 한 번 주사 한 번 제대로 못 쓰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전원회의에서 치약 들고 나와가지고 밑에 사람들 조져봤자 그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말 논의할 게 없었었나 보죠. 뭘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은 끌어야 되겠고. 그래서 참. 뭐 이게 참 옛날 같으면 그래도 뭐 뭘 좀 해보자 뭐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원회의에 보면은 뭐 저런 게 없어요. 예전에는 국산화 얘기 또 했었잖아요. 국산화 얘기. 맞아요. 국산화도 솔직히 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내부 예비 그렇죠. 원천 이런 거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 생산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글쎄요 뭐 중국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원자재를 대주고 생필품을 대주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지가 않는 이런 상황인 그렇죠. 것 같아서 김정은 체제 결국은 이 주민들의 고통만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럴수록 계속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간에 뭐 이게 뭐 우리 통일부에서도 이런 전원회의에 대해서 평가 자료가 나왔다면서요. 네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경공업을 강조한 거, 생필품 부족에 대한 위기 의식이다. 주민들이 뭐 직접적으로 일단 식량이 부족해서 뭐 평양도 작년에부터 네. 벌써 뭐 부족하다는 얘기 나왔죠. 뭐 콜레라, 장티푸스 거기에다가 뭐 코로나 여전하죠. 이런 여러 가지 겹친 상황에서 이제 생필품 이거 사실은 제일 그 체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최근에 이제 이 먹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 생필품 관련한 거 특히 뭐 자동차 네네. 운전하시면 기름 그래 맞아요. 뭐 2,100원, 예, 2,200원 예. 이거 상상도 옛날에는 맞아요. 못하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금 김정은이 해결을 못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저 들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느낀 건데요. 가장 그 하나원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우산하고 네. 그다음에 그 세수 수건 아, 이게 아마 그 하나원에서 주는 걸 우린 바리바리 챙겨갔단 말이죠. 북한의 습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원 담당자분이 뭐라고 그거 다 안 가져가셔도 이제 당신네 밖에 나가면은 우산하고 수건은 절로 생긴다. 아. 그 뭔 소리냐 했었는데 뭔가 회의 같은 뭐 가는 그런데 데마다 줘요? 우산하고 주잖아요. 그와 동시에 뭐냐면 그 치약 칫솔도 치약, 칫솔. 정말 많이 들어더라고요. 네. 이렇게 뭐 예, 지원도 해주시고 하는. 명절 때 한번 받으면 맞아요, 1년 맞아요. 쓸 수 있게. 그 선물 세트 같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값도 사실은 생각보다는 싼 거죠. 맞아요. 예, 치약, 칫솔 예. 뭐 이런 값은. 그러니까 그럴수록 그때 북한에서 가장 부족한 거, 식량도 부족한데 그 못지않게 부족했던 것이 그런 치약, 칫솔, 일반 맞습니다. 생활. 여기 와 계시는 사실 탈북민 분들도 북한의 가족, 친지분들하고 아마 제일 나누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예. 특히나 비누나 네. 예,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빨리빨리 뭐 어떻게 남북이 경제 협정을 하든 뭐 하든 좀 타겟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